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통삼겹살로 돼지고기 수육, 보쌈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정말 안쪽까지 맛이 좀 배일 수 있게 진짜 맛있는 보쌈 삶는 법 알려드리고, 보쌈 수육을 잘못 삶으면 고기가 약간 퍽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퍽퍽해지는 이유도 설명 좀 드릴게요. 바로 출발하시죠. 네, 오늘은 그래서 보쌈 만들어 볼 거고요. 보쌈 먹을 때, 수육 먹을 때 맛있는 겉절이, 김치 많이들 드시잖아요. 김장하실 때도 보쌈 많이 먹고. 근데 오늘은 김장 없이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부추랑 깻잎을 이용한 겉절이, 이걸 드시면 따로 쌈을 준비하실 필요 없이 충분하기 때문에 오늘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수육,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보쌈 위에 올리는 마늘 소스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육을 삶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고기 안에 맛이 배어야 돼요. 생고기를 그냥 물에 삶으면 진짜 맛이 없잖아요. 진짜 약간 밀가루 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난단 말이지. 그래서 맛있는 맛이 고기 안쪽까지 배일 수 있게 미리 염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염지부터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된장을 큰 숟갈로 2숟갈 정도, 고기 양이 오늘 좀 되니까 3숟갈 정도 쓸게요. 그리고 여기에 다진 마늘 크게, 이거 다 쓰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크게 2숟가락 다진 마늘, 맛술도 하나, 간장도 하나. 여기다가 저는 매실액을 한 테이블 스푼 쓸 건데요. 매실액 없으신 분들은 그냥 설탕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약간 달달한 맛이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잘 양념 소스를 섞어주세요. 이제 장갑을, 뭔가 수술술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 저는 오늘 삼겹살, 통삼겹살 준비했고요. 두께를 너무 두껍게 썰어주셨네. 한 4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이 된장을 싹 발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좀 비주얼이 좀 그렇지만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된장 바르시는 분들이 그냥 된장만 바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다진 마늘하고 간장, 맛술, 매실액 이렇게 해갖고 소스를 만들어서 발라주시면 훨씬 더 맛이 좋아져요. 특히 이 다진 마늘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진짜 맛있는 건데 비주얼이 좀 그렇다, 그치? 이렇게 양념 소스가 발라지면 이거를 최소 3시간, 근데 저는 가급적 하루 정도 보관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려요. 사실 하루 정도 숙성시켜야 안쪽까지 약간 염지가 쑥 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시간 놔뒀다고 해서 양념이 절대 배지 않습니다. 그냥 겉면에만 약간 느낌이 있는 정도? 그러면 냉장 보관 하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냉장 보관을 하루 정도 해놓는데, 우리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어저께 내가 미리 해놨거든. 그래서 이걸로 이따가 수육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게 하루 정도, 어저께 제가 미리 염지를 해서 넣어놓은 거고요. 오늘 수육은 냄비가 아니고 쿠자웍에다가 덮어가지고 수육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쿠자웍에다가 바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채소 손질을 해야 돼요. 저수분, 그러니까 무수분 수육까지는 아니고 약간 저수분 수육을 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양파를 좀 많이 써볼게요. 먼저 이렇게 고기를 삶을 냄비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양파는 이렇게 그냥 큼직큼직하게 해서 바닥에 깔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넓게. 그리고 이 양파 위에 바로 고기를 올려줄 거예요. 고기를 올리실 때 가급적 이렇게 지방 부위가 하늘을 볼 수 있게 올려주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릴게요. 이유는 고기가 삶아지면서 지방에서 기름기가 이렇게 쫙 나와요. 기름기가 쭉 나오면서 밑에 살에 이렇게 기름기가 좀 쑥 배일 수 있게, 그래야 훨씬 더 부들부들하게 삶아지거든요. 그래서 비계가 위쪽으로 갈 수 있게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통마늘을 이렇게 적당하게, 파도 좀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까지만 넣고, 여기에 월계수잎을 하나 있으신 분들은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저는 부추 겉절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부추를 조금 같이 넣고 쪄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추를 위에 이렇게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기는 쪄질 준비는 끝났고요. 이제 한번 쪄볼게요. 여기에다가 맛술을 약간 추가해 주시면 잡내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맛술을 살짝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고 불을 제일 센 불로 켜주시는 거예요. 얘가 약간 한번 끓어오를 때까지. 우리가 족발, 보쌈 아니면 양지나 수육 이런 거를 삶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조리하잖아요. 그게 슬로우 쿠킹이라고 해서 아주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동안 오래 하는 요리법인데, 65도에서 70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단백질, 즉 고기 안에 질긴 콜라겐 덩어리들이 67도, 68도가 되면
약간 젤라틴화가 되기 시작해요. 젤라틴으로 바뀌면서 부들부들거리고 우리가 입에 넣었을 때 육즙을 머금고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입에 딱 넣었을 때 굉장히 맛있는 육즙이 흘러나오면서 풍미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굉장히 맛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70도가 넘어가게 되면 금섬유 안에 있는 수분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가 퍽퍽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재료를 추가할 때 말고는 뚜껑을 열지 않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강불로 해서 약간 끓는 소리가 나면 그때 저는 최대한 약불로 줄여서 1시간 정도 쪄주도록 할 거예요. 한 5분, 43분 정도 쪄진 것 같고요. 이제 한 20분 정도 더 찔 거니까 그 사이에 이제 부추 겉절이하고 마늘 소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늘 소스를 만들 거거든요. 우리가 왜 식당 가서 마늘 보쌈 시키면 보쌈 위에 이렇게 마늘 소스 얹어 주잖아요. 약간 달달한 마늘. 그 마늘 소스를 만들 거기 때문에 먼저 얘를 다져 줄 거예요. 그냥 다진 마늘 사용하셔도 되는데 약간 입자가 있듯이 다져 주시는 게 식감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하듯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팽이버섯. 팽이버섯은 그냥 이렇게 절반 정도 해서 따로 뭐 손질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네, 이렇게 재료 손질은 끝이고요. 마늘 소스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마늘 보쌈 위에 올라가는 그 마늘 소스는 마늘 특유의 향이 나면서도 약간 달달한 게 특징이에요. 제가 구독자분께 선물로 받은 호주 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꿀을 사용할 거고, 꿀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물엿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꿀이 훨씬 더 맛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먼저 이렇게 파스타 하실 때처럼 다진 마늘을 이렇게 팬에 그냥 올려주세요. 팬에 그냥 올리고 여기에 올리브유를 2테이블스푼 정도, 불을 약불로 올려주세요. 처음부터 마늘과 올리브유를 같이 넣고 약불로 올려주세요. 네, 마늘 볶으실 때 마늘이 팬에 눌어붙는다고 질문해 주신 분들이 꽤 계신데, 사실 너무 뜨거운 팬에 마늘을 넣어서 딱 마늘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온에서부터 아니면 약한 불로 볶아주시는 게 괜찮습니다. 약한 불로 볶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혀 붙지 않아요. 이렇게 볶다가 마늘에서 색이 약간 반투명색이 돌면 이때 꿀을 조금 넣어줄 겁니다. 꿀 없으신 분들은 물엿 괜찮습니다. 근데 꿀을 너무 많이 넣으면 많이 달아져서 조금씩 넣으면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달달한 냄새 엄청납니다. 꿀 냄새. 마늘이 어느 정도 볶아지면 마지막에 레몬즙을 살짝 짜서, 네, 이렇게 하면 마늘 소스는 끝입니다. 네, 이렇게 볼을 준비해 주시고 아까 손질해둔 부추, 그 다음에 깻잎, 양파, 팽이도 잘 찢어서 넣어주세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여기 양념 소스, 식초 하나, 간장 하나, 참기름.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사실 여기에 고춧가루를 조금 섞어주셔도 되는데 사실 색감이 별로 이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춧가루는 오늘 패스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다 깨를 올려주시면 되는데 깨를 그냥 올리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갈아서 올리는 걸 훨씬 더 좋아해요. 가루를 위에다가 이렇게. 훨씬 더 고소해지거든요. 이렇게 갈아서 넣으면. 네, 이렇게 겉절이 끝나고 이제 고기가 1시간 정도 삶아졌어요. 1시간 찌면 불을 완전히 끄시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살짝 냄비 속에서 뜸을 들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바로 꺼내서 썰으시면 고기가 다 흐트러지실 거예요. 약간 레스팅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시고 냄비 속에서 10분 정도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기가 엄청 잘 쪄졌죠. 이렇게 바닥에 눌어붙은 거 전혀 없이 아주 잘 쪄졌어요. 네, 이제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까지 엄청 잘 익었죠. 너무 맛있을 것 같아. 한번 먹어볼래? 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좀 예쁘게 담아줘야 되는데, 그치? 싱싱한 생굴을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마늘보쌈
네, 이렇게 오늘 수육 삶아봤고요. 된장에다가 염지해가지고 하루 정도 보관하신 다음에 이렇게 파, 양파 넣고 같이 이렇게 삶아주시면 안쪽까지 양념이 엄청 잘 배거든요. 그냥 한두 시간 정도 염지해 두거나 그냥 삶은 수육이랑은 맛이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네, 명절에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집에 지인들 초대하셨을 때 진짜 맛있으니까 꼭 한번 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저는 쿠자였고요. 더욱더 맛있고 건강한 레시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